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췌장암입니다. 이게 참 5년 생존율이 10%가 채 안 될 정도로 정말 힘든 싸움인데요. 대부분 항암 화학요법에 의존하시는데 문제는 어떤 약이 나한테 잘 들을지 이걸 미리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. 바이오마크가 부족한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사실 연구자들이 실험실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실제 환자의 종양과 좀 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바로 그 부분인데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2025년 몰리큘러 캔서 저널 논문이 딱 그 얘기입니다. 환자 세포로 만든 3D, 미니 종양, 그러니까 오가노이드라고 부르죠. 이게 치료 반응 예측 정확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청취자분들께서 이 기술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이해하시는데 좀 초점을 맞춰보죠. 자, 그럼 시작해보죠. 기존에는 이제 2D, 그러니까 평평한 접시에서 세포를 키웠잖아요. 근데 이게 실제 몸속 종양의 그 복잡한 3차원 환경하고는 좀 다르다는 한계가 있었죠. 그렇죠. 아무래도 너무 단순화된 모델이었죠. 그래서 이 연구팀은 환자에게서 얻은 조건부 재프로그래밍 세포, 이걸 줄여서 CRC라고 하는데요. 이걸 사용했어요. CRC요? 그게 어떤 세포인가요? 이건 이제 환자 종양 세포를 실험실에서 계속 자랄 수 있게 특수 처리를 한 겁니다. 환자 유래 세포인데 장기간 배양이 가능한 거죠. 이걸 가지고 3D 구조, 즉 오가노이드를 만든 겁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오가노이드 만드는 방식도 좀 특별했다면서요. 네,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. 보통 오가노이드 키울 때 쓰는 그런 영양 배지에 WNT3A나 알스폰딘1 같은 특성 성장인자들을 넣거든요. 근데 여기선 일부러 그걸 뺐어요. 일부러요? 왜죠? 아형이라고 하는 걸 바꿀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아형이 약물 반응에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한 환자 종양의 원래 모습, 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 거죠. 아하, 원래 종양의 특성을 지키는 게 중요했군요.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? 성공률 같은 거요? 네, 그래서 86명의 환자 유래 CRC 중에서 66개, 그러니까 약 77%에서 오가노이드 배양에 성공했습니다. 꽤 높은 성공률이죠. 77%면 상당히 높은데요. 근데 더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다면서요? KRAS 유전자 관련해서요. 맞습니다. 이게 정말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KRAS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있는 세포는 성공률이 100%였어요. 전부 성공한 거죠. 100%요? 와우. 네, 근데 KRAS 유전자가 정상인, 그러니까 돌연 변이가 없는 세포는 성공률이 겨우 13%에 그쳤습니다. 와, 그 차이가 엄청나네요. 그럼 이 KRAS 돌연변이가 3D 환경에서 자라는데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. 네,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. 3D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결과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3D 오가노이드가 정말 원래 환자 종양이랑 비슷하게 유지되는지 그 검증도 중요했을 텐데요. 당연히 중요하죠. 그래서 유전체 분석을 아주 상세하게 했습니다. KRAS나 TP53, 스마드4 같은 핵심 암 유전자 돌연 변이는 물론이고 전체 유전체 발현 패턴, 그러니까 전사체라고 하죠. 그리고 아주 미세한 유전적 차이인 단일 염기 다형성, SNFP까지 비교했어요. 결과는요? 원래 종양 그리고 2D CRC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이 3D 오가노이드가 유전적으로 매우 높은 유사성을 유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신뢰할 만한 모델이라는 거죠. 유전적으로 비슷하다는 건 알겠는데 혹시 눈으로 보이는 모양, 형태 같은 것도 의미가 있었나요? 아까 모양이 제각각이었다고. 네, 그것도 관찰했는데요.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더라고요. 관 모양, 튜뷸러, 아주 빽빽하게 뭉친 모양, 컴팩트, 그리고 세포들이 좀 흩어져서 자라는 모양, scattered, 이렇게요. 흩어져 자라는 분산형이요? 그게 뭔가 의미가 있었나요? 네, 흥미롭게도 그 분산형 오가노이드는 실제 환자 데이터랑 비교해보니 조금 더 진행된 암 단계나 분화도가 낮은,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인 암에서 더 자주 발견되는 경향이 있었어요. 그럼 실험실에서 키운 오가노이드 모양만 보고도 암의 성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? 네, 그럴 가능성이 있죠. 물론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요. 자, 이제 정말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. 약물 반응성 테스트 결과. 이게 실제 환자 치료 결과랑 얼마나 잘 맞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.
네, 이게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연구팀이 실제 최장암 표준 치료법인 FOLF-IRODEX 복합항암요법이랑 또 젬시타빈과 네파클리탁셀 병용요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2D 세포 모델과 3D 오가노이드 모델에 각각 처리해봤어요. 네네. 그리고 그 약물 반응 결과를 실제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, 그러니까 뭐 부분 반응이나 안정병변 그룹이랑 병이 더 진행된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한 거죠. 그래서 그 비교 결과가 어땠습니까? 확실히 차이가 있었나요? 네, 아주 명확했습니다. 기존의 2D 모델에서 예측한 약물 반응은요, 실제 환자의 치료 결과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. 예측력이 좀 떨어졌죠. 아, 그랬군요. 그럼 3D는요? 근데 3D 오가노이드 모델은 달랐습니다. 이 모델에서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 나온 경우, 그러니까 약효를 보려면 더 높은 농도가 필요한 경우, 높은 ICO, 50값, 실제 환자도 치료 반응이 좋지 않고 병이 진행될 확률과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어요. 오, 그러니까 오가노이드가 약에 잘 안 들면 실제 환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. 그렇죠. 반대로 오가노이드에서 약물 효과가 좋게 나온 경우는 실제 환자의 치료 반응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경향을 보였고요. 확실히 3D 모델이 임상 결과를 훨씬 더 잘 예측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3D 오가노이드에서 약 효과를 보려면 더 높은 농도가 필요했다는 점도 좀 생각해 볼 만한데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아, 그 점도 중요한데요. 아마도 실제 종양 내부 환경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. 몸속의 종양은 3차원 구조잖아요. 그래서 약물이 종양 깊숙이 침투하기가 어려운데 이 3D 오가노이드가 그런 복잡한 구조와 약물 전달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모사하는 게 아닌가?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하긴 평평한 2D 모델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겠네요. 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연구에서 제시된 방식으로 만든 3D CRC 오가노이드 모델은 기존 2D 모델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훨씬 더 강력하고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그러니까 실험실 테스트 결과랑 실제 환자 치료 결과 사이에 그 간극을 메워주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특히 췌장암처럼 효과적인 바이오마커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 의미가 크죠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환자 세포를 이용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만든 이 3D 오가노이드 모델이 췌장암 환자에게 어떤 항암제가 효과가 있을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기존 방법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. 네, 어떤 건가요? 이 오가노이드가 환자 종양의 특성을 이렇게 잘 보존하고 또 약물 반응 예측도 잘한다면 단순히 현재 있는 약들 중에서 뭘 쓸지 고르는 걸 넘어서 혹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각 환자의 오가노이드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약물 조합이나 실험적인 치료법들을 미리 테스트해보는 건 어떨까요? 아, 그러니까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오가노이드로 먼저 최적의 조합을 찾아본다. 네, 그렇죠. 그렇게 해서 가장 효과적인 정말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을 미리 찾아내는데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. 뭐 그런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